제니네 가정부 배우 남거나 힐리본 아가씨. 8회에서 금명이 과외하는 학생 엄마에게 다이아 반지. 도둑으로 누명씌어 경찰서에 잡혔을 때 기지를 발휘해 풀려나게 도와줬다. 학생 엄마는 가정부와 접대부 출신 때 인연으로 인해 차마 내치지는 못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왜 도와줬냐고 따지자 금명이 쏙 빼닮았다 말한다. 이후 드러난 사실로 가정부가 젊은 시절 부산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때 주인 부부가 사기꾼이니 도망가라고 알려줬던 것이 바로 야반도주했던 관식과 애순이었다. 둘 덕분에 가정부는 어머니 유산을 지킬 수 있었고 이후 둘에게 두부를 사주었다.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이를 잊지 않고 애순과 쏙 닮은 금명을 보며 둘이 모녀지간임을 눈치채고 도와준 것이다. 오제니 배우 김수환 특별 출연. 금명이 과외하는 학생. 별명은 오재미. 영어 이름을 쓰지만 정작 수요일도 영어로 못 쓸 정도로 머리가 나쁘다. 전형적인 공부보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여고생으로 보여지며 금명이도 이런 그녀를 인지하며 어머니인 미양에게 잘할 수 있는 걸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충고했을 정도다. 김미양 배우 김금순 영어 더빙 알렉산드라 천. 제니 엄마. 접대부 출신 졸부. 금명에게 제니를 대신하여 수능에 응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를 거절한 금명에게 보복 겸 대리 응시 사실이 누설되는 걸 막기 위해 반지 도둑으로 몬다. 전 가정부의 임기응변으로 금명에게 씌운 도둑 누명은 벗겨주었다. 이후 기어이 사람을 구하여 제니의 수능 대리시험을 치르지만 결국 적발되어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된다. 단물 빠지면 버림받는 거라며 딸에게 가르치더니 범행이 적발되자 제니는 엄마가 다 시킨 거라며 본인 가르침대로 단물만 빼고 버려진다. 송영삼 배우 전배수. 금명이가 일본 유학 후 머무는 하숙집 주인.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슬아의 딸 송부선, 어린 아들을 두었다. 금명이가 하숙생으로 들어왔을 때 문고리 고쳐달라는 요구에 애둘러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딸 같다며 하는 말이 남자친구 들릴 시 퇴거 조치 내린다며 경고를 주었다. 그리고 금명의 하숙방에 박충섭이 옷장에 막힌 문을 비집고 들어와 충섭의 연인이었던 딸 부선이 함께 애걸복걸하게 숨겨달라며 요청한 끝에 숨겨주지만 딸 부선이 열쇠를 선점해 오랫동안 현관문 잠근 것과 현관 연후, 평소 부선과 금명의 언행에 수상쩍은 점을 의심하다 금명의 하숙방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박충섭이 옷장에 숨은 걸 버젓이 눈치채며 들킨다. 그러다 자기 집 하숙방에 연탄가스가 새는 걸 모르고 하숙방 문을 부순 애순에 따지려던 찰나 연탄가스 냄새 맡고 서둘러 대피를 한다. 이후 자신이 결혼 반대했던 가난한 화가 박충섭이 금명을 업고 119 응급차로 뛰어 병원에 데려다 준 일로 금명과 얽히며 결국 박충섭은 하숙생인 금명에게 장가가고 딸 부선을 필동국시 가문으로 시집 보낸다. 송부선 배우 정희서. 하숙집 딸이자 박충섭의 애인. 최종 학력은 농고 중퇴. 부모의 반대도 반대지만 데이트를 할 때도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충섭의 지갑. 사정을 늘 생각해야 하는 생활에 질려 여러 번 다투었다. 급기야 깐느 극장에서도 충섭을 찾아와 쏘아붙이던 중 충섭이 금명을 극장 매표원 아르바이트에 꽂아준 것을 알고 둘 사이를 오해하고 질투로 인한 분풀이로 금명의 신발을 수시로 발로 찬다. 그러던 중 필동국시 아들과 선을 봤는데 누가 봐도 가면 되는 혼처 자리지만 충섭이 눈에 밟혀가지 못한다. 충섭의 군 입대 이후 결국 헤어지고 필동국시 아들과 결혼하는데 TV 광고에 나오자 이를 보며 금명이 충섭을 놀리고 충섭은 자기 과거가 왜 너의 웃음거리가 돼야 하냐며 너스레를 떤다. 주로 나타샤로 불리는데 이는 연인이었던 충섭이 가진 백석의 시집 속 책갈피에 꽂힌 작품 중 하나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속 나타샤에서 따온 것이다. 책갈피에도 해당 시의 첫 구절이 써있던 건 덤. 송영삼 아들 배우 유도윤. 하숙집 아들이자 송부선의 남동생. 누나와 나이 터울이 제법 큰 편이다. TV로 애니메이션을 보며 아버지의 말을 앵무새 마냥 따라한다. 금명이가 혹여나 하숙방에 들어올까 노심초사한 대상이지만 오히려 TV 속 만화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박충섭 배우 김선호 특별 출연. 화가. 머리 수염이 부스스하고 덥수룩한 외모이며 신림에 위치한 깐느 극장에서 간판화가로 근근히 먹고 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도색적인 포스터가 아니라 예술 감각을 담았단 이유로 사장에게 구박을 당하기 일쑤다. 9회에서 금명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머무는 하숙집에서 애인 부선과 장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부선은 예술가를 때려치우고 임용고시라도 봐서 미술교사의 길을 걷길 원하지만 예술가로서 자긍심이 있는 충섭은 거부한 것. 이 와중에 자신이 왔다는 걸 송부선의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급하게 금명의 장롱 속에 숨는다. 결국 들키지만 이것을 계기로 금명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깐느 극장 매표원으로 알선을 해준다. 그러던 중 자신의 그림을 보려고 깐느 극장을 찾은 어머니에게 금명이 친절하게 대한 것을 계기로 금명과 가까워지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숙집에서 정신을 잃은 금명을 업고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약도 챙겨주면서 애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던 중 군 문제로 극장화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금명은 극장에서 충섭이 자신을 그린 그림을 발견하면서 충섭이 자신을 좋아했음을 알게 된다. 12회에서 제대한 뒤 밤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던 금명과 스친다. 극 전반에 출연하지 못해 이름값 있는 배우의 관행처럼 특별 출연으로 표기하였지만 극 후반부의 주요 인물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연주연 사이의 역할이다. 군 제대 후 부스스한 이미지에서 멀끔한 외모로 바뀌었고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깐느 극장에 금명이를 보러 찾아왔다. 금명이가 탄 버스를 또다시 놓쳐서 인연이 끊어지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끝끝내 버스에 올라타고 금명이와 재회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다. 결혼 전 금명이가 방어 먹으러 가자며 제주도로 데려가 관식의 배를 타게 되지만 배멀미에 약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 게다가 술도 약해서 관식에게 애교스런 말투로 아버님이라 부르는 주정을 부리기도 했다. 관식도 당연히 금명의 첫 연인 영범에게 그랬듯 마찬가지로 충섭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차렷을 갈구는 등 군기를 잡지만 충섭이 금명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가서 걱정해주고 추운 날씨에 코트를 입혀주는 등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자 내심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을 허락한다. 그리고 1998년 8월 결혼식 날 금명이가 관식 손잡고 울며 등장하자 당황하며 달려가며 달래주다가 덩달아 울고 있는 관식을 마주한다. 이후 금명이 난산으로 고생하는 걸 지켜보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간호사의 말에 주저없이 아이보다 산모를 먼저 구해달라는 대답을 하였고 애순 관식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심각한 상황이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딸 박세봄이 3.6kg 우량아라서 난산 임신성 당뇨로 고생하는 금명의 곁을 지켰다. 둘째는 없어라면서 우는 모습이 영락없는 팔불출 남편이다. 부모의 건강검진을 위해 같이 모은 돈을 써도 되냐는 금명의 말에 그런 건 굳이 묻지 않아도 되며 당신은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 금명의 휴대폰에는 영화 시네마 천국 속 주인공 토토에서 따온 박토토로 저장되어 있다. 충선모 배우 이지연. 대학가에서 복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안표상으로 오해받아 깐느 극장 대표의 윽박지르며 내쫓겼다. 아들이 그린 영화 간판을 보기 위해 영화가 걸리는 날이면 매번 깐느 극장에 오는 게 낙이었는데 이를 알게 된 금명이 깐느 극장 사장과 합심해 간판만 보지 말고 영화도 보시라며 표를 무료로 나눠드렸다. 영화를 본 후 금명에게 사례의 표시로 학생들이 복사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영어 교과서들을 졸업 때까지 무료로 주겠다며 선물로 준 후 아들에게 이 책들을 운반하는 짐꾼 역할을 맡긴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 충섭과 금명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아들 충섭이 제주도로 가면서 사돈이 될 애순에게 곶감, 보따리와 금명의 우호적 내용의 편지를 건네어 주었다. 이를 본 애순은 이에 보답하듯 한라산 야생꿀 보따리를 싸며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게 하는 그야말로 영범 부모의 완벽한 안티테제이다. 이후 아들이 금명과 결혼해 시어머니가 되었다. 결혼식장에서 애순으로부터 귤 선물을 많이 받는다고 할 정도로 서로 우호적인 사돈지간이 되었다. 깐느 극장 사장 배우 김혜곤. 간판화가 충섭이 대중들이 원하는 도색적인 포스터를 그리지 않은 것에 대해 왜 자꾸 남의 돈 가지고 예술을 하려 그러냐며 화를 내는 것으로 등장. 말투는 다소 거칠지만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도 깊은 사람이다.
충섭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린 영화 간판을 보러 극장에 오는 것을 알고 금명과 합심해 직원 복지 명목으로 영화표를 몇 장 드리며 박화백 없으면 저희 극장 망해요라고 그를 칭찬하기도 한다. 지방에서 상경한 인물로 나오는데 금명이 사장님, 서울 사람 아니죠? 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걸 보면 확정. IMF 여파로 깐느 극장의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와중에 충섭이 금명과 만날 수 있게 일부러 영화관에서 같은 자리를 배정해주는가 하면 끝내 금명을 만나지 못한 충섭에게 금명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가르쳐줘서 둘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매점 아줌마 배우 하은섬, 응급실 의사 배우 이봉년, 연탄가스에 중독된 금명이가 입원한 응급실의 의사. 금명과 영범의 애정 타령을 못마땅하게 바라본 것을 보면 히스테리가 있는 듯하다. 충섭을 금명의 보호자라고 불러서 영범의 오해를 샀다. 기타. 혜란 엄마 배우 한보라유. 3회 유채밭 인터뷰 부부. 혜란 아빠 배우 강정우유. 3회 유채밭 인터뷰 부부. 이혜란 아역 한서희 구세 성인 염혜란. 3회 유채밭에서 애순의 반지를 찾은 아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러모로 애순의 엄마인 광래의 환생으로 은근하게 묘사되는 인물이다. 어릴 적 엄마를 따라 수산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애순에게 오징어 손질을 맡기도록 이끌고 성인이 되어서는 애순의 시집을 출판한 출판사 바당꽃의 편집장이 되는데 애순의 원고를 처음 보고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며 장하다라고 말한다. 애순 시집에 띠지 문구를 직접 남겼는데 이를 반말로 바꿔보면 광래가 애순에게 하는 말만 같아서 묘하다. 노년의 애순이 바다에서 엄마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묘사하는데 그대로 살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을 했던 광래의 모습과 달리 책상 사진 속 취미로 하는 듯 즐거워 보이는 스쿠버 다이빙 복장도 연결고리. 국제 결혼을 했는지 단순한 예명인지 해외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출판사 편집장으로서의 활동명은 영어 이름인 클로이 H. 리로 나온다. 애순 담임 배우 황재열. 오애순의 초등학교 담임. 37표를 얻은 오애순보다 28표를 얻었지만 반 아이들에게 빵을 돌린 부잣집 아이 이만기를 급장반장으로 선출시킨다. 항의하는 애순에게는 사회에 나가면 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묵살한다. 전형적인 그 시대 부패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은명 담임 배우 박재윤. 양은명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 자동차 로고를 떼서 장사하는 학생은 은명이가 처음이라며 애순에게 분을 토로한다. 선장 배우 전진호. 애순과 관식이 부산으로 야반도주할 때 탑승한 여객선 선장. 둘이 가출청 소년임을 의심하고 12조로 신분증을 요구하지만 애순이 우리는 부부라고요. 라며 소리치고 도망치자 어이없게 쳐다본다. 이후 관식이 가족들 때문에 애순만 놔두고 섬을 떠날 뻔했을 때도 관식이 탄 배를 모는 선장으로 동장한다. 배를 돌리라며 울고불고 난리치는 관식을 보며 저것들은 왜 자꾸 내 배만 타는 거야? 라며 투덜거린다. 박씨 배우 정선철. 현자 배우 이지연. 10화 애순을 다리가 아프니 돈을 대신 바꿔달라는 걸 핑계로 앵벌이로 팔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광래의 좌판에 오면서 그녀가 중얼거린 혼잣말과 애순이 증언한 하얀 얼굴, 손목의 흉터를 토대로 광래가 바로 손목과 머리채를 잡으며 내 딸을 앵벌이에 팔아먹으려던 거냐며 꾸짖으며 배추장사인 척하는 트럭기사 공범과 함께 참교육을 당한다. 춘심 배우 변중희. 춘옥의 동생. 정미인 배우 김성령 특별 출연. 1948년생. 1987년도에 각종 스캔들로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삶의 희망을 잃고 바다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관식에게 구조받아 살아난 배우. 이후 1993년에는 어부의 아내 배역으로 여우조연상까지 받을 정도로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구명의 은인인 관식에게 보은하기 위해 해산물을 안 먹는데도 스타의 소울푸드라는 방송에서 관식의 식당을 찾아가 오징어국을 먹고 본인이 꺼리는 유행어도 할 정도로 홍보해준다. 관식의 식당에서 PD가 유행어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자 국 사세요 라고 하는데 이는 1998-1999년에 방영되었던 MBC 수목 드라마 육남매에서 어머니 역을 연기했던 배우 장미희의 명대사. 똑떡 사세요. 똑떡이에요. 내 오마주로 보이며
작중에서도 등장인물이 해당 장면을 시청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대 인기 여배우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장미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름 자체도 장미희가 속해 있었던 2세대 여배우. 신트로이카 정윤이, 장미희, 유지인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정미인 매니저, 배우 현봉식 특별 출연. 정미인의 매니저. 집에 달러로 돈 보내야 한다는 언급을 보아 기러기 아빠로 보인다. 정곡래 배우 백수련. 노년의 애순이 일하는 요양원에 입주 중인 할머니. 까막눈이어서 평생 외식을 해도 메뉴를 고르지 못하다가 정황상 애순의 도움으로 한글을 익히면서 생전 처음 스스로 고른 특초밥을 먹은 이를 시집기 시간에 쓰면서 애순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고마워한다. 극장 관객 배우 황미영. 깐느 극장의 폐업 상영에 찾아갔던 금명의 옆자리에 앉았던 관객. 원래는 사장이 충섭을 위해 일부러 빼놓은 자리였으나 무료 상영이라 배정된 좌석과 다르게 앉는 바람에 충섭이 금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교수 배우 김국희 특별 출연. 8화에 등장하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 금명이 국비 장학생 조건은 안 되니 대신 자신의 사비를 써서 일본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금명이 한사코 거절했다. 예림이는 좀 재수가 없다며 금명이가 뻔뻔하게라도 돈을 받고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금명이는 결국 거절하고 애순이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유학을 간다. 창가 접시에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과 조각을 놓아두는 버릇이 있다.